예, 10시 12분입니다. 시황 해설 전략 가기 전에 시장 잠깐 리뷰하고 가죠. 예, 코스피는 0.68,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660이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올라서 860.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선물 대체로 매도입니다. 매도 규모가 많은 건 아닌데요. 어쨌든 최근에 외국인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조금 매도, 개인과 기관은 약간 중립적인 포지션입니다. 오늘 시황 해설은 박근영 IBK 투자증권 영업부 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엔비디아 실적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반도체 얘기합니다. D램의 승부수를 띄운 삼성, 낙수 효과를 받은 기업은 어디냐? 결국 이제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이제 수급 보여드리면서 외국인 소폭 매도입니다만 이달 들어서 올해 들어서 주식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이 역대급의 외국인 매수세 이런 걸 보면 국내 증시가 이 힘으로 수급의 힘으로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 근간에는 아마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외국인 최근에 들어온 자금의 성격을 보면 패시브 자금이라기보다는 액티브 펀드 자금의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산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외국인들이 현재 300억 정도밖에는 이제 안 팔고는 있지만 수급 부재가 결국 있는 거고 선물로 지금 외국인들이 470억대 팔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지금 지수를 이끌고 왔던 수급은 역시 외국인이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오늘 사주지 않고 소폭 매도로 일관하다 보니까 코스피는 좀 힘이 없고요. 오늘 하루만 보면 그렇지만 최근에 계속 사는 거잖아요. 추이를 그렇죠. 보면.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산 종목들은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갖고 계신 수익률은 별로 그렇게 썩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에게 별로 그 관심이 없거나 개인들의 인기가 별로 없었던 섹터들, 지주사, 금융주 이런 쪽이 많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하도 안 되니까 지금 공유 기업 이런 것들 한국전력이라든지 공공기업까지도 주가들이 어제 상한가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맞아요.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보기에는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올라가고 오히려 빠지는 그런 증상까지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안 사주니까 어떻게 되죠? 저 PBR 관련된 테마군들이 오늘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빠지니까 코스닥 쪽에서 오늘 올라갑니다. 그나마 개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낙폭 과대인 가운데 웹툰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일부 이제 이슈가 있는 어떤 섹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웹툰, 로봇, 그 다음에 전자결제 이런 쪽에 이야기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결국은 최근에 많이 빠져있던 쪽에 개인기관들이 조금 들어오는 섹터 쪽으로 좀 올라간다. 근데 이게 개인들 수급이기 때문에 연속성에 대한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려면 1차적인 저 PBR 관련된 쪽의 주가 반응은 일단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벌써 오늘 20일이잖아요. 그러면 26일 발표이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기간으로 본다면 화수목금 이 정도 있죠. 그러니까 미리 조금 올라간 것들은 조금 경계 매물이 나오거나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바라보시고 얼마나 이제 밸류 프로그램의 내용이 진정성을 느껴지게 만드느냐. 그래서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느냐 문제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1차 저점 대비 밸류 프로그램 비슷한 이 프로그램이 연동이 되면서 한 20% 정도 주가가 오른 다음에 조정세가 나왔다는 점도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추이로 주가가 올라왔다. 그래서 일부 좀 쉬어가거나 조정세가 나오고 2차적인 뭔가 안이 나올 때 다시 움직인다는 것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반도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엔비디아 얘기를 살짝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우리는 22일 새벽에 알게 되겠죠. 워낙 지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이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요. 엔비디아 실적과 증시 흐름들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부장님? 네, 엔비디아는 지금 이제 기대감이 한껏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지금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지금 $1,000 이상 낸 곳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800달러 초중반 이상은 지금 이제 목표 주가 다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주가도 꽤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또 기대감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말해가지고 이게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사실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이라도 삐끗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또 조정의 빌미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약간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오픈 AI가 소라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생성형 이렇게
이제는 영상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어떤 새로운 것을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프롬프트 텍스트로 어떤 뭐 글을 소설처럼 쭉 쓰면 그 소설 내용 그대로 한 1분 정도 길이의 완전한 영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요. 기존에도 이런 관련된 이야기가 일부 메타라든지 다른 쪽에 프로그램 서비스가 있었지만은 이것과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영상 코덱이나 이런 관련해서도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만들 때 향후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이렇게 글로서 써가지고 그냥 프로그램 돌리면 영화 한 편이 그냥 뚝딱 나와버리는 그런 영상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그만큼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뭐 엔비디아 관련된 HBM이나 여러 가지 고성능 반도체 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바로 꺾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HBM 관련된 그 리드 타임이 좀 좁혀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주, 15주 정도 이제 리드 타임이 있었다면 이제는 한 3, 4주 정도로 뭐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을 맞추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죠. 근데 이제 이런 좀 리드 타임이 준 것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HBM을 대응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원인을 추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쪽이 뭔가 엔비디아 쪽이나 다른 쪽에 HBM과 관련된 협업이 조금 열릴 수 있다, 이런 것도 국내에는 나쁘지 않은 그림이겠죠. 삼성은 뭐 잘 수율이나 퀄 테스트를 잘 통과하지 못한 걸로들 좀 보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반도체 다시 얘기할게요. 네네. 어쨌든 반도체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해서 연일 쏟아 나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AI와 관련된 거고요. 텍스트를 영상으로 변환시켜 준다든지, 또 중요한 두 인물, 샘 알트만, 오픈 AI 돈 모으러 다니고 있고요. 손정희 회장도 AI의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 우리가 쏜다. 이 엄청난 물밑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또 하나 좀 이슈를 챙겨볼게. 미국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 공장 지으면 보조금 주겠다. 2년 전에 그래 놓고서는 계속 안 주고, 미국의 기업 글로벌 파운드리스라는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15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의 보조금을 1차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글로벌 업체들에게 보조금 지급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미국 기업에만 우선순위를 주는 건지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뉴스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바이든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선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스윙 지역 쪽에 보면 그쪽에서 선거 등락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쪽인데, 그쪽 제조업, 특히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업이 아주 극강으로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트럼프에게 뒤지면은 아마 재선은 힘들 걸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다소 조금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뭐라고 그랬냐면, 바이든이 갑자기 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을 늦추겠다. 속도 좀 조절하겠다. 속도 조절하겠다. 그게 본인이 속해 있는 당과 전혀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조 관련된 쪽에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 고육지책으로 그런 쪽에까지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어떤 강령이 비슷하게 지금 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기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 쪽도 어제 영향을 받으면서 별로 안 좋았지만, 지금 반도체 보조금이 됐든 뭐가 됐든 뭐라도 할 기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국 산업을 위한 어떤 그 노조 달래기라든지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 조만간 이제 인프라 관련된 법안 관련된 이야기가 또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발표가 나올 걸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뭐 변압기라든지 이쪽도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에 관련해서도 이런 섹터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프라 법안에 강력한 어떤 내용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반도체 업종은 글로벌리 지금 AI가 촉발되면서 HBM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이야기 나온 게 MUF, 그러니까 워프 방식의 HBM 관련된 장비를 들여온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왔거든요. 토와 같은 데 장비를 들어오면서 머프, 이게 NCF라는 어떤 핀을 가지고 HBM을 만들던 이런 그 기술이 SK 하이닉스가 그걸 성공을 시키면서 HBM을 확 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NCF 기술은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고수하고 있었고, MUF 방식이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MUF 방식을 하이닉스가 성공을 하면서 HBM 쪽에 HBM2E부터 시작해서 HBM3로 나가면서 아주 확 치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삼성전자가 이번에 도입을 한다라고 이제 아침에 뉴스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 테스트나 이런 쪽에서 지금 인텍 플러스라든지 이렇게 혹시 테스트 쪽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종목들이 일부 움직이는 게 인텍 플러스가 급등을 하는 거죠. 뭐 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가 또 P4 파운드리형 투자를 지연하고 있는 반면 디램 투자를 예정보다 앞당기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P4 디램 투자는 클린룸 완공 시점을 기존 25년 5월에서 25년 2월로 앞당기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결국 HBM 포함한 고부가 중심의 수요 증가가 지속되면서 1A 노드 이하 선단 공장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D램 기술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ASIC는 뭐냐면 커스터마이즈드 AI 반도체. 이게 뭐냐면 이제 주문형 HBM 관련된 그 AI 반도체인데 ASIC 관련된 포함한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따른 기회가 삼성전자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좀 앞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D램 중심의 타이트한 수급이 이루어지면서 삼성의 P4 D램이랑 올해 아마 4분기 정도에 전공정 장비가 발주되고 내년 상반기에 전공정 장비가 셋업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아마 램프업이 예상된다는 간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웨이퍼 테스트 시장의 확장성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야기되는 거 있는 것 같고 차세대 기술이 뭐가 그러면 되느냐 웨이퍼 본딩 쪽에 차세대 기술이 상당히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본딩을 위한 웨이퍼 테스트가 있는데 기존 대비 이렇게 되면 2배 이상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적층 전후 공정의 웨이퍼 테스트 개수가 증가하는데 특히 HBM 같은 경우는 웨이퍼 테스트 공정이 약 2배에서 한 3배 정도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웨이퍼 테스터라든지 프로브 카드라는 테스트하는 그런 어떤 부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업의 수요가 되고 있는데 해외 웨이퍼 테스트 공급업체는 우리가 일본 시장에서 최근에 밸류 프로그램 이후에 급등했던 섹터들이 고 PBR주도 올라갔다 봤는데 그 공급업체가 어드반 테스트라든지 그다음에 테라다인 이런 쪽이고요. 프로브 카드 공급업체는 폼팩트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로닉스 재팬 컴퍼니 이런 일본의 회사들이 아주 글로벌 강자들이 있습니다. 국내 프로브 카드 공급업체는 TSE 그다음에 PMT는 예전에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됐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투 나노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장사로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고부가 중심의 제품 다변화가 되면서 업계 메모리 가동률 회복을 고려하면 아마 올해 내년 쪽에 사상 최대 실적이 가능성이 높게 열려 있다는 부분에서는 시장의 성장을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고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오늘의 분석 테마인 핫테마인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갔고요. 그 전에 중국 인민은행이 LPR 금리를 인하했다는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전해드리면, 중국의 LPR 금리는 이제 우리나 미국으로 얘기하면 기준금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5년물 지난해 8월에 1년물을 내린 데 이어서 6개월 만에 5년 예측은 됐었습니다만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중국 인민은행이 LPR 금리 5년물을 6개월 만에 인하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얘기를 쭉 지금 이제 해나가고 있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어쨌든 반격이 HBM 쪽에서 시작된 건데 그게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순조롭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어떤 독주가 조금 더 치고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부 지금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미확인 뉴스는 삼성전자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HBM3 정도는 들어간 걸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쪽에서 리드 타임이 10몇 주 걸리던 게 3, 4주로 줄었다. 그 물량 공급이 확 늘어난 걸로 보이잖아요. 수요가 준 건 아닐 테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리드 타임이 줄었다는 것은 뭔가 다른 뜻에서 공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견정할 수 있죠. 그래서 확인은 안 됩니다만 삼성전자의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미확인되면서 삼성전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뒤쳐져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저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것을 삼성전자 못한다 보기에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억측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결국 반격을 할 텐데 이제 이 지금의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반도체 이야기는 HBM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D램 쪽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웨이프 공장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웨이퍼 테스터라든지 웨이퍼 본딩 쪽의 기술력은 결국은 웨이퍼 테스터나 프로브 카드의 확장으로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고 그 가운데에서 프로브 카드 관련된 종목 중에 TS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S는 EDS라 해가지고 일렉트로니컬 다이 소팅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에서 사용되는 프로브 카드라든지 그다음에 파이널 테스트 반공정 후공정이 제공되는 인터페이스 보드라든지 테스트 소켓 등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8대 공정에 필요한 대부분 테스트 부품 3개를 모두 생산하는 업체는 글로벌로 TSE가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죠. 연결 자회사는 메가터치 테스트용 핀 생산하는 회사하고 타이거 일렉이라는 테스트 부품용 PCB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매출이 90% 정도 수준이고요. TSE는 초고속 반도체 검사용 버티컬 프로브 카드와 인터페이스 보드에 탑재할 수 있는
50 마이크로미터 초미소의 회로 간격에 STOMR, 그러니까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오가닉 멀티 레이어, 이걸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밝혔는데, 이 프로브 카드용 STOMR이 뭐냐 하면은 CPU나 GPU, HBM 등을 검사하는 버티컬 프로브 카드와 테스트 인터페이스 보드에 들어가는 기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프로브 카드는 자동화 테스트 장비에 부착돼서 가공이 끝난 반도체 웨이퍼의 내구성이나 정기적 불량 검사를 돕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불량이 나오면 쓰지 않은 걸 빼는 거죠. 이런 불량 부분 때문에 나가는 어떤 수율 문제나 이런 것들 잡아주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프로브 카드용 STOMR은 일본 후지츠가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었지만은 TSE가 이번에 개발을 하면서 상당히 내구 국산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고속 시스템 반도체를 검사할 때 쓰는 버티컬 프로브 카드용으로 이탈리아 테크노 프로브 그리고 미국 폼페트가 시장 강자인데 STOMR을 개발하면서 상당히 지금은 굉장히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시스템 반도체 부산 영역을 확장하면서 베트남의 초정밀 빌드업 기판 공정 능력을 가진 메가 일렉에서 STOMR을 이제 생산하면서 이제 해외 쪽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확실히 제품력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테스트 소켓의 고객사 시장 확률 확대가 상당히 좀 오래 이야기되고 있는데, TSE의 테스트 소켓 매출은 19년부터 최근 2년도까지 연평균 35% 고성장을 매일 해왔고요. 이 부분에서 테스트 소켓 매출 80%가 러버 타입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러버 티켓은 국내 경쟁사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올해 아마 소켓의 매출은 380억 정도, 전년비 21%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디램용 프로브카드 시장으로 신규 진입도 되고 있는데, 디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PMT가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아마 TSE가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TSE의 전반적인 흐름이 낸드 같은 경우는 99% 국산화를 이루었지만은 디램 같은 경우는 아마 일부 굉장히 좀 어렵다. 외국 기업 폼팩트나 MJC 등이 독점 중인데 이 부분들을 TSE가 아마 진입을 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아마 프로브카드 매출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토탈 전년비 42% 확대되면서 아마 올해 최고치의 실적이 올해 내년 구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반도체 얘기였습니다. 삼성의 D램 투자 쪽에 포커스고요. 그중에서도 테스트 쪽, 그다음에 프로브 카드. 프로브 카드는 웨이퍼하고 테스트 장비 사이에 들어가는 이제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기업 조금 더 그중에서 스터디해 볼 만한 기업으로 TSE를 말씀해 주셨어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